네, 안녕하세요. 주요 증시 이벤트로 대박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 캘린더 시간에 이가람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어떠셨나요? 굉장히 지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이제 3,100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960을 못 넘고 있었는데 이제 960도 넘어가는 모습도 보여준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시장이 좋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안 가네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단기 모멘텀에 개별주 장세가 많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이 종목에만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개요적으로 드리면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자, 그 결과 저와 함께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포트 안에 있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경험을 같이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간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도 그 리뷰와 함께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이번 주처럼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또 재료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주에 어떤 게 있었는지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게 됐어요. 국민참여 정책형 뉴디펀드 개인 투자자 모집과 닌텐도 관련해서 스마트폰용으로 애플리케이션에서 동물의 숲 포켓 캠프 실시된다. 이거는 방송이 아니었고요. 아래 닌텐도에 대한 일정은 방송에서 알려드린 건 아니었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분들한테만 제가 무료로 다 배포해드린 방송 자료의 완성본에 들어있던 내용이었어요. 그거를 보신 분들은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도 약 한 70%의 상승을 나타난 거를 다 같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위에 거였죠. 제가 이거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 건데 뉴지펀드 개인 투자 모집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와 더불어서 두나무 이슈가 같이 붙은 종목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투자증권이었어요. 그 하나투자증권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의 차트입니다. 자,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눌림 속에 있었는데 증권주 안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메리츠증권도 있고요. 대신증권도 있었고 지금 그다음이 하나투자증권이 아래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어요. 다만 키움증권이나 다른 종목들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라가고 있었던 증권주였다.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느냐? 바로 두나무의 지분 투자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뉴디펀드와 함께 두나무의 이슈가 같이 붙으면서 언제 올라갔다? 이날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월요일부터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그 관련주가 하나투자증권이었죠. 그랬는데 저희가 공략을 언제 했냐? 이 장대 양봉 나오기 직전 바로 이때였습니다. 3,150원대에서 저희가 공략을 했었죠. 자, 그 결과 당일날 상한가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약 한 40%에서 50% 가까운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결국은 주간 봤을 때 약 한 70%의 수익이 난 종목인데 이거는 이러한 이슈도 있지만은 액면가가 5,000원입니다. 액면가가 5,000원이라는 얘기는 뭐다? 최초에 발행했을 때 가격이 5,000원인 종목인데 5,000원이 안 됐었던 증권사 종목이었었죠. 그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잘 분석만 해놓게 되면 굉장히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이벤트에 관련된 종목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투자증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미 지난주부터 이번 한 주 동안만 상승률이 70%가 넘어갑니다. 근데 증권주라는 특이성 때문에 뭔가 더 치고 올라가기에는 좀 부침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분할로서 한번 수익을 챙기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익절 라인을 정해준다면은 아래자리에 4,250원 라인이 있습니다. 요 갭상승 나타났던 요 자리가 4,250원 정도 되는데 여기가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흐름이 조금 둔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난 단기 모멘텀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250원 이탈되면은 그때는 전략 이탈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 실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뭐 신규로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두나무에 대한 이슈도 있고 미국에서도 코인베이스라는 종목이 이제 4월 달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두나무 관련해서도 이슈가 붙을 모멘텀이 살아는 있습니다만은 많이 올라간 거를 위에서 사기보다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 이벤트의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리뷰에 대한 부분도 제가 또 다 말씀드리고 있었고 제가 완성본도 다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에 대한 완성본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 여신 다음에 샵 2034라고 본인은 보내다가 적으시고 내용에다가 이가람이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가 갈 겁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도 다 리뷰해드리고 있고 시황적인 부분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또 많은 투자 아이디어도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것처럼 또 좋은 이벤트가 다음 주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 날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부터 해서 독일 증시까지 굉장히 많은 나라가 휴장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변동성이 작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오늘까지 또 미국도 휴장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는 좀 변동성이 작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태용로지스가 온라인으로 유튜브 IR을 합니다. 최근에 태용로지스도 굉장히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기아차, 뭐 미나리 관련해서도 있는데 일단은 미나리부터 말씀드리면 미나리가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25일 날 있습니다. 그 전에 미국 배우 조합에서 하는 시상식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상을 탄다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수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이 이슈에 따라서 SNF 디자인을 유심히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아차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기아차는 기관 대상으로 해서 IR을 개최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제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량에 대한 기관 대상으로 IR인 건데 얘가 이제 뭐 지금 나타난 이슈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기아차의 인도 법인이 있어요. 뭐 요런 얘기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참고로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아차의 인도 법인의 그 소셜 커머스 그 메신저가 있습니다. 그 트위터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사과 모양이 나와요. 빨간 책 위에 사과 모양이 있고 그럼 어저께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벼랑간에 갑자기 막 사과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의 광고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기아라는 동영상이 뜹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또 다시 한 번 더 기아차가 사과와 관련되어 있는 뭔가 내용을 좀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우리의 또 상상의 나래도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관 대상 IR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이사회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다? MC 사업부 철수에 대한 결정이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 이건 뭐 차트도 한번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지난주였나요? 나왔을 때도 LG전자가 떨어지기보다 아래자리 14만 원 요 자리 지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많이 올라가졌고 이번엔 또 MC사업부에 대한 철수에 대한 이슈가 붙으면서 더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시적이 서프라이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 알려진 서프라이즈는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아닌 이상 주가가 올라갈 정도의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반영되기 때문인 건데 그걸 앞두고서 이사회에서 MC사업부를 철수에 대한 얘기를 결정한다면 이제 LG전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장 사업부로 조금 더 한 발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서프라이즈도 있지만은 이번 거보다도 전장에 대한 모습, 마그나와 합작한 합작 법인에서 또 다른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 붙는다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발전될 수 있는 종목이 될 거니까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돼 우리나라에서의 대장주격의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거를 보면서 같이 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예를 만약에 LG전자가 전장 사업부로 완벽하게 진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계열사도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LG 이노텍이 있죠. 자, 그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LG이노텍의 차트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많이 안 빠지고 다시 한 번 더 지금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LED에 대한 부분도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죠. 그런데 구조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아마 하반기에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향의 많은 카메라가 아이폰에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애플이 자동차 사업을 진짜로 한다면 많은 카메라들을 과연 어디에서 납품을 받을까? 그럼 이미 검증이 된 회사에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면 LG전자가 마그나 합작과 함께 전장에 진출하는데 LG 이노텍이 과연 거기에 안 들어갈까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LG 이노텍과 함께 LG전자의 전장에 따라서 같이 붙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LG 이노텍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시장의 대장주격으로서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중장기 모멘텀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좋은 모멘텀 이슈가 이번부터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잘 생각해 두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월요일 날의 이슈는 다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화요일 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은 뭐 크게 있는 것 같지 않지만은 NC소프트가 신게임 출시를 하죠. 근데 최근에 백서버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다 보니까 NC소프트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 리니지 M을 대만에 출시를 했죠. 대만에서는 또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관련해서 왜 적어놨냐면 이 중국이 최근에 지표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중국 증시는 지표가 안 좋게 되면 긴축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표가 안 좋으면 오히려 증시가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에 따라서 중국의 증시가 변동성을 주면 우리나라도 변동성 주기 때문에 요거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삼성전자의 전장시장 발표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서울시장과 부산에서의 재보궐선거가 있죠. 인매템은 아마 요거 이후에는 좀 수그러질 수 있겠지만은 정책 쪽에 건설은 계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건설 위주로는 계획적으로 지켜보시고 라파스도 일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건 LG도 잠정시장 발표를 하지만 이날은 이것보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서프라이즈가 나와줘야 될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추정치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그 추정치 자료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많은 증권사에서 내놓은 영업이익 추정치를 취합을 해놓은 헤럴드경제의 기사 내용이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지금의 컨센은 약 8.9조 원대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9조 원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한 증권사에서는 10조 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9조 원대가 나온다는 거는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부합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는 큰 변동성이 안 생기거나 약간의 심한 강으로 그날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만약에 10조 원대가 나온다 아니면 9조 원 후반대가 나오게 되면 서프라이즈로 해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그와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얘가 왜 실적이 잘 나왔는지 장비주나 이런 거 투자에 대한 모멘텀 붙게 되면 장비주들 이런 것도 많이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 뭐 대표적으로 뭐 이오테크니스도 있고 원익 IPS도 있고 이런 종목들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잘 나와서 크게 올라간다면 그다음부터는 실적주 대형주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시작점이 바로 4월 7일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됩니다. 잠정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면서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봐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니까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면서 내가 대형주로 갈지 중소형주로 갈지는 삼성전자가 서프라이즈냐 아니냐로 구분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10조 원 이상이다, 9조 후반이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대형주의 실적주 그렇지 않고 부합이다 그러면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실적주로 보시는 게 4월 달에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일정은 조금씩 중요한 것들 다
지나갔으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션반기 있으니까 당연히 변동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YN텍과 매드팩토에 특히 노무라 관련해서 한국 코퍼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노무라 증권이 매드팩토의 목표가를 굉장히 높여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요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은 일정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미국에서의 지표 일정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인플레에 관련된 굉장히 민감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지표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 토요일 날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의 일정을 보면 미국 아마케에 대한 일정이 있어요. 요거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많이 하실 텐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제약바이오 위주가 굉장히 비중이 크고 그리고 미국 아마케의 초록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한번 올라갔었는데 다시 내려왔죠.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아마케가 열린다. 그러면 아마케는 발표를 하는 내용인 건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슈로서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어떠한 종목들이 기술 이전이 될지까지도 우리가 본다면 지금 아래 나가는 종목들이 관련주입니다. 매드팩토부터 ABA 바이오까지 본다면은 이 중에서 분명히 기술 이전이 조금 더 가시화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보시면 아마 제약바이오도 6월 달 안에 아마 한 번 더 올라가는 시세가 분명히 나오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는데 종목 선택이 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또 많은 시황적인 부분들과 또 많은 또 차트적인 부분들도 많이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말씀드린 요 종목에 대한 내용들이 완성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대형 미디어의 논문의 숲 일정처럼 방송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제 언론에 대한 보도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정부에 대한 일정도 중요하겠고 네, 그와 또 굉장히 많은 또 종목들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결과론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성본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또 시황적인 부분들도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여신 다음에요. 네, 샵 2034라고 적으시고 보내는 내용에다가는 이가람이라고 세 글자만 적어두시면 링크가 도착할 텐데 그 링크에 들어오시면 이 완성본과 함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많은 시황적인 뉴스들도 볼 수 있으니까 네, 이러한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풀어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 시간을 많이 좀 기다리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2주일 정도는 조금 개인 사정상 쉬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된다라고 하니까 제가 결혼을 합니다. 네, 제가 결혼해서 2주 동안은 조금 방송을 좀 쉬게 돼서요. 2주 뒤에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강력한 이벤트를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박내는 투자 가이드의 대박킬링